네 남친이 날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데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세상에 놔뒀는데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시계가. 뭐? 경매로 넘어간다고 통보서 왔다는데? 미자 언니,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넌 알고 있었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이번 회에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장면은 단연 무철이 쓰러진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에게 발견된 순간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무철은 낡은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손에 꼭 쥔 10,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유일한 생존 신호처럼 느껴졌는데요.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인물이 다시 살아 돌아올 조짐을 보이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대운빌딩과 이산빌딩의 비밀을 알고 있는 무철의 귀환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파장을 몰고 올 사건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1. 무철. 무철은 오랜 시간 행방불명이었으나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노인의 집에서 생사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손에 꼭 쥔 10,000원짜리는 강한 생존 의지를 암시합니다. 무철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은 필사적인 생존 본능이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무철의 행동을 보면 규태가 숨겨온 비리와 거짓을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반격의 의도가 읽히며 과거의 억울함을 되갚으려는 집념이 느껴집니다. 무철과 규태의 관계는 명백한 대립 구도로 무철의 복귀는 규태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2. 미자. 미자는 현재 규태의 말만 믿고 대운빌딩의 지분과 전 재산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며 갈등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미자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은 혼란과 점차 커지는 불신입니다. 미자의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감정에 속아 넘어간 인간적 허술함이며 지금까지의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입니다. 미자와 규태의 관계는 급격히 변질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배신의 경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3. 규태. 규태는 현재 대운빌딩과 이산빌딩의 실소유주임을 자처하며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무철의 생존 소식이 전해진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규태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은 자신감 속의 불안이며 위기 상황을 예감하는 불안정한 감정입니다. 규태의 행동을 보면 자산 확보를 위한 무리수와 과도한 허세가 엿보이며 이 모든 선택은 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규태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는 점점 붕괴되고 있으며 아진, 미자, 무철 모두와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 태아. 태아는 아진에게 맡은 명품 시계가 사라졌다는 사실로 곤란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아진과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으며 서우와의 관계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태아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은 불안한 거짓말의 연속이며 궁지에 몰린 자의 다급한 선택입니다. 태아의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비밀을 지키기 위한 자기 합리화이며 그 과정에서 모든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태아와 아진의 관계는 불신과 실망으로 흔들리며 서우와의 관계는 감정적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철의 복귀는 전 인물 간의 관계를 뒤흔들 것이며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연쇄적으로 폭로될 준비를 마친 듯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25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 가능성. 무철의 기억 상실 점진적 회복과 복수의 서사. 무철은 일시적 기억 상실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10,000원짜리를 쥐고 있는 설정은 뇌 기능 일부만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치로 보입니다.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철이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규태의 비리와 미자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하나씩 되짚어내는 서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철이 진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 그의 폭로는 대운빌딩의 소유권 문제뿐 아니라 규태가 감춰온 수많은 거짓들을 파헤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주는 카타르시스 복수극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미자의 각성 규태와의 정면 대립.
미자는 점차 규태의 거짓말을 눈치채기 시작하며 황금옥의 말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 흐름은 미자가 결국 규태에게서 등을 돌리고 과거 무철과 나눴던 진실된 관계를 되짚으며 반격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자가 규태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 규태의 사업 기반은 무너지고 미자는 대중적 동정과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특히 무철이 깨어나 미자에게 진실을 전하게 된다면 두 인물의 재결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시계 실종 사건 태아의 이중생활 폭로. 아진의 명품 시계 실종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태아의 이중적인 삶을 드러내는 방아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태아가 숨겨왔던 불법 거래 혹은 외부 인물과의 내통이 밝혀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계를 통해 특정 장소나 인물과 연결되는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아의 이중생활이 드러날 경우 서우와 아진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고 고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파국을 겪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이는 이야기 전체의 감정선을 더욱 격하게 흔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 대식의 357억 통장 유출 폭로와 파국의 시작. 대식이 은행이 아닌 화장대 서랍에 357억이 든 통장을 숨기고 있다는 설정은 이 통장이 제3자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고의적 장치로 보입니다. 이 흐름은 누군가가 통장을 훔쳐가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언론에 제보하는 형태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대식이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잃는 동시에 무철의 생존 사실과 맞물리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대식과 규태가 얽힌 음모가 드러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무철의 생존과 기억 상실, 미자의 각성, 태아의 이중생활, 대식의 통장 폭로까지 모두가 대운을 잡기 위해 벌이는 거대한 전쟁의 전주곡처럼 보입니다. 특히 각 인물들의 심리가 점점 극단을 향해 가고 있어 다음 회차는 감정적으로도 사건 전개 측면에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무철은 언제쯤 의식을 되찾을까요? 미자는 과연 규태의 진실을 알아차리고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식의 357억 통장은 과연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아마도 무철의 회복 징후와 함께 미자와 규태 사이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시계 실종 사건과 통장 폭로 이슈가 맞물리며 인물 간 충돌이 폭발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철의 첫 대사와 규태의 반응입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기대가 커지는 이번 회차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